HD 현대 2023년 1분기 개별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 및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6.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재 확보, 광고 선전비 증가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을 보태주시는 게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즈와치라는 매체에서 HD 현대 1분기 광고비 22배 늘린 이유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우리 궁금증은 이렇게 분석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유혹을 하네요. 나운스 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용 시즌 맞춰 브랜드 홍보 나서 1분기 광고비 149억 원, 전년비 21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D 현대의 어떤 광고 이 사진인 거고요. 광고료가 149억 나갔는데 판매비 아닌 매출원가다. 이게 이제 특이한 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자가 회계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매출원가는 원래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이고, 판관비는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인 경우 일반 기업들은 광고 선전비는 주로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죠. 하지만은 HD 현대는 다르다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을 합니다. HD 현대는 지주회사로서 일반적인 수입원은 종속기업의 이익 배당이 주로 되고요. 많은 재벌 지주 회사들은 그거 외에 브랜드 수수료 같은 것도 좀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그게 적법한 거라고도 생각은 들긴 듭니다. 이게 이제 지하철에 HD 현대가 미래의 우뚝설 대단한 당신 해가지고 인재 채용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320억 원을 달성해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63.6%가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라는 것은 거의 금액이 작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2,464%나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는 2.6%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이렇게 매출원가에다가 광고 선전비를 넣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4,05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56.6%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원가회계상으로는 결산이 됐고요. 비제조업인 경우에는 스루포트 회계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고 선전비만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2061.8%가 증가를 했습니다. 기자가 21배 증가했다는 게 요것을 보고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차이액은 한 2000% 정도 매출 증가율하고의 차이액이 그래서 광고 선전비가 한 2000% 증가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어요. 스루풋이 금액상으로 58.4%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3.2%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 비용이 159%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는 개념은 이 지주회사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과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차이가 없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이 제조업 기준의 틀에 맞춰서 좀 표기를 해 보면은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기에서는 하나 변동비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죠. 149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2061.4%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59%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비용이 조금 나오는 거로 되어 있네요. 이 운영 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뭐 운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제조업에서는 이제 가공비이지만은 한 75억 정도 이 판매 관리비가 아닌 성격으로 추가로 나가는 돈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이 영업비용이라고 표시했는데 제조업에서는 제가 총 제조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재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매출 원가가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이렇게 이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15.3%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2명이 감소했네요. 왜 감소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9,70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0% 임금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에서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 제 생각에는 그만큼 고임금군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지급 수수료가 한 133.4% 또 증가가 된 것이 보입니다. 경영평가 지표라는 게 제가 제조업에서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핵심 성과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수로분율이 1순입니다만은 매일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만은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듀퐁의 T 회전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로분율은 아까 떨어졌지만요. 이렇게 했는데 이 위에 있는 내용은 제조업에서 쓰는 거니까 상관은 없겠어요. 이거는 좀 개념치 마시고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0.9% 증가했네요. 차입금이 조금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이 0.05다. 이것은 이렇게 낮은 총자산 회전율은 역시 종속기업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매출은 그냥 단순 내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1분기에 일반적으로 3월 달에 대부분 이익 배당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연간 수익에 계속해서 무슨 브랜드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을지는 몰라도 단순 내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한번 어림셈으로 좀 해보면은 운영비용은 300%가 증가한다고 봤고요. 영업이익은 추가적으로 더 안 늘어날 것 같다. 한 150% 정도 증가하는 거로 봤을 때 연말까지 1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실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러프하게 어림셈으로 잡아봤습니다. 캐펙스 비유동 자산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속기업 금액이 7조 9천억 원대로 되어 있고 1분기에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이 123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이 531억 원 추가로 투자부동산에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제조업이 아니니까 뭐 나름대로 또 이 미래를 위해서 기업들도 대부분 부동산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자산 총계 규모는 총 자산 규모는 9조 2천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5,47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내용을 보면은 금액상으로 장부 금액상으로 한국 HD 한국조선해양이 3조 9,640억 원대로서 제일 많고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 한국조선해양도 중간 지수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이 밑에 또 세 개의 조선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적자 운행을 하고 있고 이익 배당금도 아마 받지는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익 배당 HD 현대의 매출의 큰 비중은 현대 오일뱅크의 이익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2조 한 4천억 원대의 장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대 글로벌 서비스, 현대 일렉트릭, 현대 미래 파트너스, 현대 로보틱스, 아비커스, 그 다음에 중장비 기계인 현대 제닌이라고 했었는데 올해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으로 상호를 바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북상 종속기업의 투자액은 7조 9천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현재 59,200원인데 2021년 말보다는 떨어졌지만은 이게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수입에 이 배당 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연말까지는 수입이 예상되니까 올랐다가 배당을 받고 나면은 이제 배당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현재 장부 가격 대비율은 74% 선입니다. 이게 100% 선은 넘어도 뭐 안 될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정몽준 씨가 26.6%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7.33%, 정기선 씨 3대 이제 3세 경영으로 들어가겠죠. 5.26%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8.84%를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JP 모건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HD 현대 별로 분석을 안 하는 거지만은 광고 선전비가 이제 일반 광고 판매 관리비가 아닌 매출 원가로 처리했다는 그런 어떤 이 뉴스거리를 만들어낸 비즈와치의 기자의 시각이 흥미로워서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